자, 오늘장 키포인트 쌍끌이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관 매수 여력 점검입니다. 기관 팔 만큼 다 판 건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미증시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가치주가 버텨주면서 다우가 밀린 건 아닌데 나스닥 지수가 2.5%나 급락해서 지금 아마 걱정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시작할 때는 플러스로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봉이 일봉 차트상 음봉이 어마어마한 음봉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빠진 종목들은 봤더니 작년에 너무 잘 나갔던 종목들이 빠진 건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에서는 작년에 제일 잘 나갔던 게 마벨 테크놀로지거든요. 예. 이 종목이 이제 어째 7%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 AMD 작년 연간으로 따져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들이잖아요. 이 종목들도 좀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은행커가 얘기했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나마 버텼다는 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전기차 관련주 루시드가 9% 가까이 이렇게 했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7%. 대형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가 4%, 넷플릭스 마이너스 3%, 뭐 애플도 뭐 2% 가까이 빠졌고 빅테크주는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그나마 좀 올라간 쪽을 그래도 한번 좀 찾아봤더니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뭐 항공주라든지 또 그 크루즈선 관련주들은 그나마 좀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개별 종목 중에서는 로블록스가 10%가 빠졌네요. 그 부분도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4흘째 하락하고 있고 유가는 4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기술주 약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1.8% 찍었나?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1.7%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좀 급락을 설명할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 종목들로 중심으로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그 며칠 지나진 않았는데 지수별로 많이 빠진 종목들 좀 봤거든요.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서 나스닥이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근데 2등이 러시아고 3등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작년에 오른 것도 없는데 올해 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유럽 지수는 강보합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사우디, 인도, 작년에 완전히 헤맸던 홍콩 같은 경우도 올해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대충 이 정도로 중간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불안한 그 미증시의 흐름인데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 미국의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매치되는 종목들이 사실은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인데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좀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은 조금 이따 종목들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들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좀 옮겨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고 예, 분석을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주요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볼까요? 어젠 LG전자 대단했죠. 그저께도 대단했는데 네. 기관 외국인 동시에 샀는데 어제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LG전자가 코스피 거래대금 1등이었어요. 마감 동시효과 때 확 프로그램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 뭐 그리고 수급이 최근에 좋은 게 방산주가 그렇게 좋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정작 종목은 오늘 조금 들고 왔는데 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KB금융 오늘 금통이 있는데 KB금융 12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자사주 이슈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나흘 연속 사주고 있고요. 엔캠, CIS 이런 종목들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 하나기술, 이녹스 첨단소재, 대버마그네틱, K사인, NCS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매수 종목 데이터가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는 종목들을 같이 사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는 건 눈에 띄고요. 예. 오늘 대장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특징적인 게 이 종목은 투신이 열흘 연속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거래가 좀 급증하면서 주봉 차트 보니까 지금 완전 좀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4분기 실적은 일단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종목이 원래 삼성 테크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그룹 넘어간 이후로 사상 최대 실적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예. 수출이에요. K9 제주포 지금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자회사인 한해 시스템은 천공투라 그러죠. 여기 이제 레이더 공급하고 그리고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발사대 공급하고 여러 가지로 이슈화가 되는 것들이 많고요. 올해 또
상반기에는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 그 발주가 있는데 예. 여기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방산 교육 관련해서 작년이 지금 흑자 완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수출 규모로 좀 세계 9등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올해 이 정도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 수급 좀 살펴봤어요. 방산주들. 수급이 다 좋습니다. 네, 좀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 항공우주,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모두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방산 테마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갖고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중동에 지금 방산 한류가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중동 무기 수입 시장을 재편하고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뭐 천공2에 대한 수출 가시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의 수급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계속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수급이 이제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 왜 기관이 줄창 팔았던 게 두 가지 정도가 그 요인이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배당 관련 물량이 생각보다 길게 나왔고 이 물량은 만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꺾일 거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더 큰 문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이었는데 예.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나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좀 피크를 지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체별로 좀 여력을 살펴볼 텐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연말에 쫙 샀던 거 다 팔았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12월부터 샀던 물량을 전부 다 내놨어요. 저 빨간 선으로 차트를 보면은 물량을 다 내놨잖아요. 이제 뭐 매물이 나올 개연성은 크질 않아요. 팔 건 다 팔았다고 보시는군요. 예, 특히 어저께 그 동시효과 때 또 물량 쏟아냈는데 고비놈 지난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체 연기금을 살펴보면은 연기금은 그렇게 팔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매수 여력도 높질 않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또 산수를 해서 이 표 한번 해봤는데 10월달 기준으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17.9% 정도로 추정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이후로 매매 동향 등을 발표해서 쭉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더니 17.8% 정도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목표가 16.5%니까 예, 거의 최대 최적화네요. 19.5%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16.5%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종목별로 들어오겠죠. 세 번째로 투신을 살펴봤더니 주식형 펀드로는 지금 돈이 12월 달, 1월 달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1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국내 기관 중에서 주식을 사주고 있는 건 투신인데 투신은 조금은 실탄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매수 여력이 높진 않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최근에 12월 중순부터 국내 기관이 곳곳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방향을 아래로 보고 매매를 했다는 얘기인데 예. 이틀 동안 곳곳을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좀 피크는 지났다. 매도의 피크는 지났다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이죠.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은 기관이 매도했던 게 1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정말 끝없이 매도를 했는데 예. 이 와중에 샀던 종목을 수요일 목요일은 어떻게 매매를 했을까?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중에서 지금 짙게 표시한 종목은 어제 그제 외국인도 같이 샀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종목들이 그야말로 현재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다. 방산주도 들어가 있고 조선주도 들어가 있고 정유주 그다음에 미차전지로 봐야 되나요? 철강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장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지금에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목 한번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국내 투자 특히 이제 대형주 코스피 쪽은 기관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잖아요. 외국인보다. 이 종목들 제가 대부분 한두 번씩은 수급 대장주로 좀 언급을 했던 종목들인데 저희들 다 봤던 종목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다. 이걸 좀 머리에 담고 매매를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